자, 이번에는 네 번째 맞춤 챗봇 사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챗GPT라든지 이런 또 코파일럿이라든지 일반적인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한 챗봇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요것을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든 챗봇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맞춤형 챗봇을 만드는 부분들은 계속 그동안은 계속 개발자들이 코딩이라고 하는 이 개발 과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쉽게 코딩을 하지 않고도 이런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맞춤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많은 그 맞춤 챗봇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결국 그 오픈 AI의 챗 GPT에서 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나온 지는 한 1년, 이제 1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맞춤형 챗봇으로 만들어진 게 뭐 몇백만 개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에서는 이거를 이제 GPTs라고도 부릅니다. GPTs 또는 이제 커스텀 GPT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근데 실제 의미상으로 보면 맞춤 챗봇이죠. 그러니까 특수 목적에 딱 맞게 만든 챗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 쪽에서 개인들이 이제 막 이런 맞춤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 놓으면 또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만드는 것은 이제 돈 내는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대신 만들어진 이 맞춤 챗봇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유료 사용자건 무료 사용자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GPTs라고 하는 맞춤 챗봇을 만들면 기본적인 모델은 GPT-4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4.5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음성으로 대화도 가능하긴 한데 보통 일반 음성으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그 좀 고급 음성 모드 부분은 이 GPTs라고 하는 맞춤 챗봇에서는 아직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맛보기 수준으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GPTs라고 하는 맞춤 챗봇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챗GPT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GPT 탐색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GPT 탐색을 누르게 되면 요 GPTs라고 하는 맞춤 챗봇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한 몇백만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들은 여러 분야 중에서 굉장히 그래도 많이들 사용하는, 즉 인기가 있는 이런 GPTs라고 부르는 맞춤 챗봇들이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충 한번 볼까요? 대충 보면 어쨌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상위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글쓰기를 해줘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위에 그 굉장히 상위에 랭킹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코딩하는 맞춤 챗봇도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알고 있는 이제 이 캔바 프레젠테이션 만들거나 뭔가 디자인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이미지 제너레이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글쓰기 해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챗 GPT에서 만들어진, 즉 오픈 AI에서 만든 거 보니까 달리 이미지 그리는 이 부분도 존재하네요. 자, 또 글쓰기에
대한 영역에 GPT스라고 하는 맞춤 챗봇들, 그 다음에 뭔가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 다음에 연구하고 분석하는 용도, 여기 보니까 엑셀 AI라고 또 있네요. 엑셀을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 맞춤 챗봇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육용으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여행 가이드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개발자들이 좋아할, 개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 챗봇,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좀 써야 할지를 내가 검색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유튜브를 좀 사용할 때, 유튜브에 제작을 할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튜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유튜브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와 관련되어 있는 맞춤 챗봇인 GPTs들이 쭉 이렇게 목록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지금 25K죠. 25K면 25,000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맞춤 그 챗봇을 사용한 횟수입니다. 즉 세션, 우리가 이제 채팅창을 열어서 한번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를. 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기가 좋은 챗봇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유튜브 말고 만약에 내가 글쓰기를 하는데 뭔가 나한테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라고 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개의 챗봇들이 또 쭉 나옵니다. 또 쭉 보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 쓸 때 뭔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좀 쓰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챗봇이네요. 여기는 25,000, 25,000 횟수, 건수만큼 실제 그 세션 대화를 한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말고 굉장히 좀 유용한 GPTs, 즉 좀 챗봇인데, 이 챗봇들을 찾아주는 또 챗봇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GPTs라고, 영어로 GPTs라고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 요중에 GPT 파인더라고 하는 챗봇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50K네요. 그러니까 5만 정도의 대화를 한 실적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지금 보면 요거는 GPTs라고 하는 챗봇을 찾아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좀 다양하게 내가 검색을 어, 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찾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나한테 필요한 GPTs, 즉 맞춤형 챗봇 또는 커스텀 GPT를 찾아주는 맞춤 챗봇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지금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대부분 요 맞춤 챗봇을 만들 때 이제 제작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장 메시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맞춤 챗봇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려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나는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이거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할게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생산성을 높이는 GPTs 맞춤 챗봇이 뭐냐, 코딩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최고의 뭐 AI 감지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한글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유용한 GPT 검색,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잘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용이도 베스트 AI 디텍터, 요게 AI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맞춤 챗봇이 뭐냐, 이런 걸 찾을 때 또 쓰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제가 여기다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이다. 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나한테 유용한 GPTs, 즉 맞춤 챗봇을 한번 찾아줘라고 얘한테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을 했더니, 자, 뭐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허용할지 어떻게 할지 물어보네요. 그렇다면 뭐 항상 허용하게 하면 안 물어볼 거고요. 허용하게 하면 요건 한 번만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어떤 부분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 챗봇인지 얘가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쫙 얘가 맞춤 챗봇에 대한 부분들을 주는데, 제품 설명이나 키워드 작성을 할 때는 요런 맞춤 챗봇이 GPTs가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를 최적화할 때,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검색어에서 좀 노출이 잘 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기타 관리 및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론 뭐 여기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으로 좀 더 여기다 질문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맞춤 챗봇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한테 제시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중에 한번 요거 갖고 한번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그럼 얘한테 한번 대화 횟수가 많은 1위부터 10위까지 되는 GPT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몇백만 개가 지금 있는데 대화 횟수가 많은 1위부터 20위까지의 GPTs가 무엇이 있니? 라고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봤더니 또 허용하기 한번 눌러주고요. 자, 뭐 항상 허용하기 물론 세팅을 해놓으면 앞으로 이 GPT 파인더하고 대화할 때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기가 높은 것들 쭉 보니까 창작 및 예술 분야에 뭐 영화 대본이라든지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전문가들이 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미술 스타일로 아트 생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역사 강의를 제공하는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케팅 및 콘텐츠 쪽에서는 인기 게시물들을 새 콘텐츠로 변환해 주는 이런 도구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생성해 주는 거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인기 주제를 바탕으로 GPT 제작 아이디어를 생성해 주는 GPT 빌더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맞춤 챗봇 즉 GPT를 만들 때 요런 아이디어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이런 맞춤 챗봇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 GPT 탐색에 들어가서 너무 많이 이 맞춤 챗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 드린 GPT 파인더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서 좀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맞춤 챗봇에 들어갔는데 이 맞춤 챗봇이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제가 여기다가 write for me라고 하는 요 챗봇은 무엇을 하는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write me a 10 word analysis on the future of GPT. GPT의 미래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을
한 1000자 정도로 나한테 써줘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요청을 하면 가장 잘 써준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write for me라고 하는 이 부분은 write for me는 어떻게 서비스 하는가,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 맞춤 챗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어떤 고객 요구에 맞게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설계된 맞춤형 AI 기반 콘텐츠 생성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좀 고객 이해를 하고 제작 과정을 거쳐서 품질도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도 제공하고 유연한 소통과 수정, 사용자 경험 중심의 결과물을 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필요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면 얘가 잘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write for me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굉장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어요.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들 사용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8만 정도의 대화를 지금 한 실적이 존재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챗GPT에 들어가서 맞춤형 챗봇으로 만들어 놓은 GPTs들이 쭉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내가 좀 사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검색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간단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챗GPT 말고 또 지금 보면 간단하게 챗GPT만큼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데 리튼에서도 이 맞춤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챗GPT보다는 많이 좀 수준이 떨어지긴 해요. 자, 그러면 리튼에 이제 스토어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URL 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토어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리튼에서 만든 맞춤 챗봇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튼에서 이 맞춤 챗봇 만드는 거는 이제 무료로 지금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챗봇으로 들어가니까 많이들 만들어 놓은 챗봇들이 있어요. 자, 뭐 제시를 하네요. 뭐 PPT 아이디어 챗봇, 뭐 1분 자기소개서, 뭐 연애박사 큐피트봇, 뭐 이런 식으로 추천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용도로 쭉 나와서 챗봇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챗봇 중에서 제가 한번 예시로 여기다가 의학 용어라고 해서 의학 용어와 관련된 부분으로 뭔가 맞춤 챗봇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뭐 한 3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하나 제가 선택을 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사전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할 텐데 GPT-4 이렇게 모델을 선택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GPT-4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추간판 탈출증, 요거 이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를 의학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럼 GPT-4 모델을 이용해서 얘 맞춤 챗봇이 돌아가니까 한번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어봤더니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뭐 통증, 감각 이상 이렇게 하면서 의학 용어 사전적인 이런 내용으로 채팅이 가능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맞춤형 챗봇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 챗GPT의 그 GPT 탐색이라고 들어가면 GPT스라고 얘네들이 부르고 있는 그 맞춤 챗봇에 대한 내용들 사용 방법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챗GPT보다는 많이 기능이 떨어지지만 리틈에서 만든 맞춤 챗봇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